올드보이 줄거리 나무 위키 2.1 아파트 옥상 오프닝 크레딧이 끝나면 배경음악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한 사내의 손에 끈이 잡혀 있다. 이후 두 사내가 뜬금없이 아파트 옥상에 있는데 한 사내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는 다른 사내의 넥타이를 붙잡고 있던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뭐야? 말투도 족같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시발? 네. 이름은 2.2 감금 전 편집. 술 마시는 것과 떠들기를 좋아하는 오대수. 최민식분. 스스로 이름을 풀이하길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며 이죽거리는 이 남자는 아내와 어린 딸아이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20대 후반 셀러리맨이다. 극중 오대수의 생년은 1961년으로 추정된다. 1988년에 딸의 생일날, 딸 연희의 생일 선물로 천사날개를 산 그는 술에 거하게 취해 주정을 부리다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를 받으며 3. 행패나 부리더니 결국 늦은 새벽이 되어서 절친인 주한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2.3 감금의 편집.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딸과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주한에게 잠시 전화를 넘긴 사이 보라색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사설 감옥에 감금된다. 대수가 갇힌 사설 감옥은 독방 형식으로 침대 하나에 텔레비전 한 대, 의자 2개와 문이나 창이 없는 개방된 욕실 하나가 있는 전형적인 모텔방과 비슷해 보이는 곳이었다. 감금 2달째 되는 장면에서 간수로 보이는 남자가 식사를 개구멍으로 넣어줄 때 여기가 어디고 왜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라도 알려달라며 사정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비춰진다.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대답해줬다면 버티기 좀 더 편해졌을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독백이 압권이다. 평범한 남자 오대수의 모습은 이게 마지막으로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오대수는 점점 미쳐간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감금 1년이 지난 후 감방의 기괴한 그림을 바라보며 그림 속 웃고 있는 사람을 따라 미소를 짓는 장면부터 서서히 미쳐가는 모습이 보인다. 가끔 감금방 관리자들이 수면가스를 방출하여 수인들을 기절시킨 후 청소나 이발 등을 해주고 식사라곤 오로지 중국집 군만두만 먹으며 창문도 없는 8평에 갇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 텔레비전이 시간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뉴스를 통해 나오는 아내의 피살 소식. 게다가 아내의 살인범으로 자신이 지목되고 있음을 알아차린 오대수는 급기야 개미가 온 몸을 뒤덮는 환각을 보기에 이르고 거울을 부수어 자살을 감행하지만 이곳에선 죽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아 간수들이 살려놓는다. 오대수는 자신에게 증오를 품을 만한 사람들과 그 이유가 될 만한 사건들을 모조리 기억 속에서 꺼내 악행의 자서전을 기록한다. 일종의 옥중 일기라는 독백이 나오며 녹색 표지에 사필규정이라는 한문이 붉은 글씨로 새겨진 공책이다. 그런대로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대수였지만 직접 적어보니 노트 몇 권을 채울 정도로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착잡한 심경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 감금 6년차 어느 날 중국집의 실수인지 식사인 군만두와 함께 쇠젓가락 3개를 받게 된다. 대수는 이때부터 감방에서 미쳐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가둔 사람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단련함과 동시에 탈출을 결심하여 쇠젓가락으로 독방의 한쪽 구석을 집요하게 파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여 더 미치지 않기 위해 공책에 제본에 잉크를 묻혀 피부 아래에 찔러 넣어 문신도 새긴다. 누가 됐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머리끝서부터 발톱까지 이 지구상 동서남북 어디서도 내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벽에 구멍을 파내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1995년 홍콩 반환, 1997년 다이애나 비 사망, 1997년 외환 위기,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1998년 2000년 새천년 맞이 행사, 2000 남북 정상회담, 9.11 테러, 2002년 한일 월드컵,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장면 등이 등장한다. 감금 15년을 맞이하는 해, 마침내 오대수는 건물 밖과 통하는 작은 구멍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는 구멍 밖으로 손을 내밀어 마침 바깥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핥으며 소리 죽여 감격한다. 13 이제 한 달만 더 파내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며 군만두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며 먹을 것 생각도 하고 여기가 52층이더라도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간다며 필사적으로 벽을 파는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하다. 이내 수면가스가 방을 뒤덮고 황급히 벽을 파낸 흔적을 가린 대수는 최면술사의 환각을 보며 서서히 단잠에 빠진다. 이때 최면술사의 환영은 그가 푸른 풀들이 뒤덮인 들판에서 깨어날 것이라 예견하였다. 이후 이전에 등장한 환영의 말대로 풀들이 도단한 들판에 놓인 여행용 가방으로 장면이 바뀌며 그 가방에서 대수가 박차고 나온다. 2.4 해방. 하지만 대수가 깨어난 곳은 들판이 아니었으며 바로 오프닝 장면의 아파트의 옥상이었다. 푸른 풀들은 사실 아파트 옥상에 무성히 자라난 잡초들. 오랜 시간 느끼지 못한 바깥 공기와 강렬한 햇볕을 느끼고 한참을 바닥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나뒹굴던 대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고급 양복에 시계까지 입혀진 채 밖에 풀려난 오대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상황을 파악한 뒤 아파트의 옥상을 거닌다. 15년 동안의 수감 끝에 탈옥을 앞두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오대수. 이내 개가 짖는 소리에 주변을 둘러보다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투신자살 시도를 하려던 어느 병약해 보이는 사내 오광록분. 그는 자신을 말리지 말라며 오대수를 경계하며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지려 하는데 오대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간다. 15년 만에 사람을 만난 오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내를 부여잡고 피부의 감촉을 느낀다. 아저씨, 내가요.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요.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저씨, 내가요.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요.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15년간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오대수는 그저 사내의 말을 부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따라하고 투신하려는 남자의 넥타이를 잡아 그를 막은 뒤 주변을 둘러보는데 황당하게도 그곳은 15년 전 대수가 납치된 곧바로 그 자리였다. 바로 그 공중전화 골목이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렇다고 옥상에 던져 놓다니 꽤나 고지식한 놈인가 보다. 내 얘기를 해주고 싶다. 조금 있다 죽어라. 뭐? 그렇게 15년 만에 인간과 첫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한다. 이후 옥상에 마주 앉아 대수는 사내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해준다. 사내는 공감을 해주며 이윽고 자신의 사연을 꺼내려는데 대수는 15년간 홀로 지내며 공감 능력을 상실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매몰차게 돌아서 버리고 사내는 대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달라며 서러운 고함을 지른다. 사내를 무시하고 자신의 옥중 얘기들을 챙긴 대수는 옥상을 빠져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오대수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과 단 둘이 타게 되어 엘리베이터 벽에 딱 붙어서 신음소리를 낸다. 여자 사람이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선글라스를 착용한 중년 여성을 보고하는 독백 16. 오대수는 다짜고짜 여성의 선글라스를 빼앗아 착용하고 걸어 나온다. 격분한 여자는 경찰을 부르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닥달하지만 때마침 아까 옥상에서 만난 사내가 결국 강아지와 함께 투신하고 오대수의 뒤에 있던 주차된 차량에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인근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려 대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멈칫하지만 이내 뒤도 안 돌아보며 독방에 걸려있던 액자의 문구를 독백하며 씩 웃고는 갈 길을 가는 장면이 일품.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2.5. 미도와의 만남. 변해버린 세상을 오대수는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집도 없어졌고 오대수는 아내를 죽이고 잠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다리 및 양아치들을 발견하고 싸움 훈련이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려가 그들이 태우던 담배를 빼앗아 피우며 시비를 건다. 불량배는 족방세라는 처음 듣는 욕과 함께 대수를 발로 걷어차 공격하고 대수는 홀로 그들을 일망타진. 감방에서의 상상훈련의 효과를 체험하며 흡족해 한다. 길을 거닐다 보인 일식집 앞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던 대수는 자신을 감금한 자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불황자 이대연분에게 난데없이 두둑한 수표가 든 지갑과 휴대폰을 받고 불황자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묻지 말라며 황급히 사라진다. 돈이 생긴 대수는 일식집 지중해로 들어가 보조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미도 강혜정분에게 살아있는 음식을 주문한다. 미도는 대수에게 어딘지 모를 낯익음을 느끼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인사하다가 또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웃한다. 오대수도 분명 처음 온 식당인데 미도가 낯이 익은 것 때문에 의아해한다. 미도가 우리 본 적 있지 않냐고 묻자 대수는 과거 자신이 본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미도를 기억해내고 미도의 이력을 줄줄 읊으며 여자는 원래 손이 더워서 스시를 만들 수 없다고 TV에서 본 잡상식을 줄줄 읊는다. 22. 그때 불황자에게 받은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다. 누구냐? 너. 옷은? 마음에 들어요? 대수는 처음으로 범인과 접촉한다. 범인은 옷은 마음에 드냐며 말을 돌리고 내가 누굴 것 같냐며 답을 피한다. 그의 대수가 의심되는 사람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지만 범인은 자신이 학자이며 전공은 오대수, 즉 오대수학 학자, 권위자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말로 대수를 현혹한다.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잘 생각해봐요.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는 거야. 학교 끝났으니까 이제 숙제를 할 차례잖아. 안 그래요?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오대수가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냐고 묻자 범인은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 와중에 미도는 주문한 살아있는 낙지를 내어오고 오대수는 자신이 감옥에서 독백으로 범인에게 맹세한 것처럼 머리끝부터 산채로 잘근잘근 씹어먹는다. 한편 낙지를 썰 시간도 주지 않고 짐승처럼 낙지를 씹어먹는 대수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미도는 피식 웃더니 대수의 손을 잡으면서 전 별종인가 봐요. 손이 굉장히 차거든요 라고 한다. 대수가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의아해하던 순간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미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절한 오대수를 자신의 집에 재운다. 다음 날 미도의 집에서 깨어난 대수는 오대수의 짐 속에 있던 악행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거 다 진짜냐고 묻는 미도로부터 그 공책을 허겁지겁 빼앗고 그걸 베개 삼아서 웅크린다. 24. 미도가 감옥에서 운동도 많이 했다면서 왜 이리 비실거리냐고 묻자 오대수는 햇볕을 오래 못 봐서 비타민이 결핍됐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미도가 화장실로 가며 문이 고장났는데 음흉한 생각은 하지 말라면서 허튼 수작 부리면 사시미를 떠버리겠다고 호신용으로 회칼을 들고 들어간다. 미도가 변기에 앉아서 속옷을 벗는 그때 오대수가 15년 동안의 상상훈련.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독백하면서 막무가내로 강간을 시도하지만 미도가 휘두른 식칼자루로 머리를 맞은 다음에 아파하면서 그냥 꽁무니를 빼버린다. 뒤에 이어지는 없다라는 독백이 압권.
강간 미수란 걸 생각하면 전혀 웃긴 장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깡패들을 때려잡을 때의 상상훈련은 10년이라고 했으나 이 짓을 할 땐 15년의 상상훈련이라고 독백한 데다 맞고 주저앉아 아파하다가 바로 다음 컷에서 양말을 신으며 담담하게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사과하는 대수의 괴악한 행동 때문에 당시 극장에서 헛웃음이 피식 새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대수가 이러는 이유는 장장 15년 동안 혼자 있다 보니 인간들과 교류하는 방법 자체를 아예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말할 대상이 일기밖에 없었으니? 미도가 그를 보고 말투가 원래 그래요 라고 지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말투가 아예 문어체다. 일기에만 얘기하다 보니 아예 입에 붙어버린 것. 대수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미도의 집을 떠나려 하지만 놀랍게도 미도는 오대수에게 당신이 맘에 들어서 데려온 건 맞으나 아직은 아니라며 나중에 본인이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을 부르면 관계를 맺기로 얘기를 꺼낸다. 그리고는 누워버린 대수에게 아직도 개미 환각이 보이냐며 얘기를 꺼낸다. 그쵸. 고도 하면 무조건 개미죠. 내가 만나본 진짜 외로운 사람들은 다 잠깐이라도 개미 환각 겪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개미들은 항상 때로 댕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외로운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봐. 물론 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지만. 하지만 미도도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 지하철에서 개미의 환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친다. 미도 역시 외로운 삶을 살아왔으며 그 때문에 대수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다. 2.6 범인 추적. 이후 대수는 미도와 함께 조사에 나선다. 기자로 위장한 미도가 대수가 살던 집 근처의 금은방에 가서 혼자 남겨진 딸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죽은 아내의 무덤의 위치를 알아내온다. 딸에게 전화해보겠느냐, 무덤에 가보지 않겠냐는 미도를 무시하고 성큼성큼 길거리를 걷던 오대수는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아니, 그 새끼 잡아 죽이고라고 독백하며 마치 자신의 감금방에 걸려있던 예수 그림처럼 우는 듯 웃는 등 기괴한 표정을 짓는다. 그 뒤 과거에 감옥 안에서 군만두를 먹다 입에 끼인 청룡이라 쓰여진 전표 조각을 빼내었던 걸 기억해내고 감옥을 찾기 위해 15년 동안 먹어온 지겨운 군만두를 청룡이란 이름이 붙은 험한 중국집을 돌며 토할 때까지 먹게 된다. 중국집들을 조사하던 도중 대수는 우연히 미도가 에버그린이라는 남자와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에버그린이 누군지 같이 채팅을 보는데 캠에 대수의 얼굴이 뜨자 에버그린이 대수에게 잘 있었나요? 오대수 씨. 더 넓은 감옥에서의 삶은 안녕하신지? 라며 말을 건네고 대수는 미도를 수상히 여기며 믿지 못하겠다며 미도의 집에서 장도리를 챙긴 후 떠난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집을 돌며 군만두를 먹던 오대수는 자청룡이라는 중국집에서 그 지겨웠던 맛을 찾게 되고 배달원을 추적해 자신을 감금했던 7.5층을 찾아낸다. 엘리베이터의 7층과 8층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7.5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자청룡 배달원에게 주방장더러 군만두에 부추 좀 웬만큼 넣으라고 한마디 하고 7.5층에 진입한다. 배달원이 오대수를 보며 외부인으로 간주의 승강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잠깐 눈치를 살폈는데 부추 대사를 듣고 내어라고 말하며 그제서야 버튼을 누른다. 철가방 내용물도 보지 않고도 배달 메뉴가 군만두인 걸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 맛도 알고 있고 이 빌딩에서 군만두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면 직원 아니면 감금된 사람인데 감금된 사람이 이 건물 위치를 알 리 없으니 제 발로 건물에 왔다면 직원이라 여긴 듯하다. 7.5층의 복도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의자에 앉아 만화를 보며 보초를 서던 경비 한 명이 자신의 뒤에서 장도리로 자신을 겨누며 가만히 서 있는 대수를 보는 장면이다. 살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는 점선 특수 효과와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효과음이 어우러져 코믹하게 그려졌다. 이를 본 경비는 덜덜 떨면서 신발에 꽂아 놓은 칼을 꺼내려 하지만 그걸 본 대수는 그저 씩 웃는다. 이후 장면이 바뀌어 어떤 꼴을 당한지는 알 수 없지만
대수가 철웅이 있는 방에 쳐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해치워진 듯하다. 이후 사설 감옥의 주인 박철웅, 오달수분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왜 나를 감금했나? 족방새야 오라고 묻는다. 박철웅이 자기네 사업은 보안이 생명이라고 정보를 주려하지 않자 생리 6개를 뽑는 고문을 하여 자신의 감금을 의뢰한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확보한다. 그 뒤 피투성이가 된 철웅이 죽지 않게 수혈을 해줄 AB형 조직원 2명에게 철웅을 던져 병원으로 데려가게 한 후 감금방 조직원 10수명과 격투를 벌이며 감금방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오대수는 15년의 감금 기간 동안 TV로 복싱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1vs18 무쌍을, 그것도 조폭대거리를 상대로 찍을 정도의 실력을 쌓았던 것이다. 도중에 등에 칼을 찔리지만 잠깐 쓰러져 있다가 칼이 등에 박힌 채로 싸움을 계속 이어간다. 싸움을 마치고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로 다다른 대수.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는데 안에는 강목과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패거리 여럿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나뒹굴고 있는 조폭들을 뒤로하고 서 있는 대수를 보고 당황한다. 대수는 피를 주르륵 흘리면서도 이들을 보면서 시익 웃는다. 이내 장면이 바뀌어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밖 문이 열리는데 아까 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패거리들이 일제히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 바닥에 쓰러진다. 대수는 이들을 가볍게 받고 지나가고 장도리는 지하실에 그대로 버린다. 지상으로 올라가며 등에 꽂힌 칼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버리는 것도 압권. 이후 거리로 나온 오대수.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었던 것인지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지쳐 비틀거린다. 오늘도 역시 대충 수습이 안 된다. 난 이제 괴물이 돼버렸다. 이 복수가 끝나고 나면 오대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즈음 결국 대수가 휘청거리더니 쓰러지는데 지나가던 한 남자가 오대수를 부축해주고 손수건을 꺼내 피도 닦아준 다음에 택시를 태워주고 택시비를 내준다. 35. 이에 오대수가 고맙다고 말하자 남자가 에이 모료. 그럼. 창문 사이로 몸을 들이밀곤 잘 가라. 오대수라고 말하며 씩 웃음 짓고 대수는 차창으로 돌아서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 사나이가 자신을 납치, 감금한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미도의 집에 실려가 미도의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린 오대수는 범인이 남긴 보라색 손수건을 보며 철웅에게서 뺏어온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1988년에 자신을 무려 15년이나 감금해달라고 부탁한 범인의 육성을 듣는다. 36 뒷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철웅도 15년이란 기간을 듣고 식겁해서 37 순간 숨을 들이키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묻자 범인은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그런 오대수를 건너편에서 누군가 몰래 감시하고 도찰하면서 내일 주한이네 PC방도 가야 하는데 슬슬 자야지? 라고 말하는 등 오대수가 감시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음날 대수는 절친한 친구인 노주환이 운영하던 PC방에서 그와 눈물의 재회를 한다. 처음엔 아무 자리에서나 앉아서 하면 된다고 심드렁하게 대응하면서 컵라면을 먹던 주환은 대수를 알아본 후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대수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다. 누군지 짐작이 가냐는 말에 260명의 가스나들의 남편 이름을 자기가 어떻게 다 알겠냐고 농담을 하면서 과거 오대수의 여성 편력이 심했음을 암시한다. 오대수는 주한에게 자기가 정말로 말이 너무 많았냐고 자조적으로 묻지만 주한은 대답을 피하며 범인을 주변 인물 중에서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말을 돌린다. 주한의 도움으로 네이트온 아이디를 만든 오대수는 미도의 채팅방에 나타났던 에버그린이란 자를 찾으려 하지만 에버그린 닉네임이 너무 많아서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의 에버그린이 먼저 오대수에게 접근해오면서 살인 공소시 후 15년이 지났다고 축하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따옴표 열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따옴표 닫고. 오대수는 주안에게 에버그린의 신상을 캐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아무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에버그린과 채팅하고 모르는 남자를 대뜸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미도가 에버그린과 한패라고 여겨 미도의 아파트로 돌아가 미도를 침대에 묶어놓고 처음 보는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는 너는 대체 누구야? 라고 신문하지만 미도는 그럼 넌 누구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울부짖으면서 대수의 손을 물어뜯는다. 그러나 대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미도가 놀라 울먹거린다. 이때 주안에게서 에버그린의 이름과 소재지를 파악했다는 전화를 받은 오대수는 에버그린의 이름이 수대호이고 그의 주소를 듣는데 그걸 립스틱으로 미도의 배에 받아 적다가 그 주소가 미도의 아파트 맞은편 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뛰쳐나가 건너편 아파트의 빈집에서 마침내 범인과 조우한다. 2.7 범인과의 조우. 복수심으로 들끓는 오대수에게 범인은 너무나 여유롭게 자신의 정체를 알아맞혀보라면서 닷새 뒤인 7월 5일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미도를 포함해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하며 당신이 자기 여자 못 지키기로는 유명하지 않냐고 조롱한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오대수가 범인의 목을 조르며 칼을 들이대자 범인은 말리려는 실장을 제지하며 역시 당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면서 지금 자신을 죽이면 왜를 알 수가 없지 않냐고 한다. 그러자 오대수는 박철웅에게 했듯이 범인의 이빨을 뽑으며 고문하기 위해 의자에 앉으라고 하지만 범인은 자신이 과거에 심장 수술을 받아 심장에 모터를 달고 있으며 자신이 의사에게 돈을 더 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만 누르면 모터가 꺼져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다고 하며 대수가 고문을 하려 하면 그 전에 먼저 자살하겠다고 협박한다. 대신에 자신이 오대수를 가둔 이유를 5일 안에 밝혀내면 스스로 죽어주겠다고 하며 실장을 데리고 나가고 있대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뤄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걸 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스포일러. 이때 나가다 말고 고개를 내밀며 쟤 너무 오래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문도 열어놓고 온 것 같던데 라면서 미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알린다. 대수는 미도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미도는 상의가 반쯤 벗겨져 오른쪽 가슴이 노출된 채 철웅의 패거리한테 성희롱을 당하며 붙잡혀 있었다. 이때 미도가 살려주세요 아저씨 라고 하는데 오대수는 속으로 내가 죽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 깬다. 45. 철웅이 생리를 뽑힌 복수를 하러 찾아온 것. 뽑힌 이 대신에 온통 금리를 박아넣은 철웅이 똑같이 복수해준다며 자신이 금리를 맞춘 치과의 명함을 건네주며 대수의 생리를 뽑으려고 한다. 그가 생리를 뽑으려는 신용의 오대수가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자 철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있잖아.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존나 용감해질 수 있어. 이번엔 진짜 간다. 곧바로 철웅이 대수의 이를 뽑으려는 순간 대수가 갑자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한다. 대수의 소매에 칼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 대수가 칼자루를 잡고 칼을 뽑으려는 그때 갑자기 철웅에게 웬 전화가 오고 곧 아까 봤던 범인의 경호실장이 와 철웅에게 거금을 내민다. 철웅은 돈을 받고선 대수를 야구 배트로 한 대 패고는 물러난다. 미도는 쓰러진 오대수에게 이래도 날 못 믿어. 이 나쁜 놈아. 라고 울부짖는다. 대수는 미도와 화해하게 되고 미도는 범인이 자신의 정체를 못 알아내면 미도를 죽일 것이라고 한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아저씨가 사랑하는 여자라서 죽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울다가 노래를 부르며 오대수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대수는 결국 모텔로 들어가 그녀와 몸을 섞는다. 둘이 알몸으로 껴안고 잠든 사이 범인이 방에 수면 가스를 뿌린 후 방에 들어와 미도의 몸을 손가락으로 훑는다. 둘의 모습을 잠시 내려보던 그는 그들이 깨어났을 때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테이블에 보라색 선물 상자를 두고 간다. 깨어난 두 사람이 열어본 선물 상자 안에는 다름 아닌 철웅의 왼손이 들어있었다. 대수는 철웅에게 손을 자르겠다고 했다는 점을 범인이 알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임을 깨닫는다. 대수는 이 지독한 비밀을 풀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 미도를 잃지 않기 위해 5일간의 긴박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야 한다. 2.8 계속되는 추적 그리고 진실. 대수는 감금 시절 뉴스에서 본 도청장치 관련 인터뷰를 기억해 한 상인을 찾아가 옷과 구두 속에 있는 도청장치를 제거하고 인터넷에 에버그린이라고 치면 나오는 모든 홈페이지를 보던 중 에버그린 올드보이즈라는 상록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를 발견한다. 상록고등학교는 대수와 주안의 모교였고 연관성을 느낀 대수는 미도와 상록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상록고등학교 졸업앨범을 뒤져서 범인의 얼굴을 발견한 대수 48는 그의 이름이 이우진이라는 것과 자신의 몇 년 후배라는 것, 졸업 후에 미국에 유학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어떠한 이유로 원한을 사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던 대수는 주안에게 전화로 이우진에 대해 묻지만 주안 역시 이우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주안은 학생생활기록부를 찾아보라고 제안을 한다. 그러던 중 상록고의 생활기록부에서 보라색 포장지로 포장된 웬 미장원의 전단지가 나온다. 역시 이우진이 남긴 흔적으로 대수는 조사를 계속한다. 그러다 이우진이 재학 중 누나를 여의고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기록을 발견하여 그의 누나 이수아에 대해 알게 된다. 49. 이수아는 대수와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었지만 대수는 역시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학교에도 그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 주안에게 이수아에 대해 물어보는데 주안은 이수아가 3학년 때 자신과 같은 반이었다며 그녀를 기억해낸다. 이수아는 집이 엄청난 부자였으며 대수가 서울로 전학 간 이후 죽었다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에게 해준다. 주안, 가스나 극이 합천댐인가 뭔가 그 얄궂은데 지 혼자 가갖고 물에 빠져갖고 뒤집는 기라 이기. 시체가 한 일주일 후에 물에 팅팅 불어갖고 나타났다 안 하나. 대수, 어떤 애였니? 주안, 그거? 그거 완전 걸레였다 아이가 걸레. 그거 있다 아이가. 겉으론 새치마이 요조 숙련대. 이기 속으로는 완전 걸랭기야 이기. 개나 소나 씨바 안 따먹은 놈이 없다고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다 아이가. 캬, 내가 그때 뭐 했나 몰라. 히히. 여하튼 가시나 저 그 집이 또 엄청 쓰리 부장기라 이기. 공부도 억수로 잘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곡이 그리 해펐다는 거 아이가. 하하. 참네. 진짜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야. 그런데 주안의 맞은편에서는 이우진이 앉아서 주안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우진에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대수가 우진이 설치한 도청기를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직접 주안의 PC방에 들러 두 사람의 통화를 엿듣고 있던 것. 주한의 발언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우진은 컴퓨터에서 CD를 꺼내 부러뜨려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챙기고 주안의 입을 틀어막은 후 분노의 괴성을 토하며 CD 조각으로 주안의 가슴을 마구 찔러 살해한다. 놀란 오대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우진은 주안의 헤드폰을 받아들고 분노에 차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오대수가 이수아에 대해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듯이 처절하게 소리친다. 오대수 씨, 우리 누나는요, 걸레가 아니었어요. 예? 그건 정말 알아주셔야 돼요. 당신이 도청 장치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엿들으려고요? 그러니까 노주환 씨는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케이.